예,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입니다. 권한대행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앞서 그 여러 이제 의원님들, 여당 의원님들 말씀이 그 작년에 있었던 그 월성 1호기 관련한 감사, 이제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권한대행님, 이게 정치적 감사라는데 동의하세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동의할 수 없으시죠? 그리고 이게 다수결에 따라서 지금 감사 결과를 결정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위원장이 결과를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구조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저희가 감사위원회에서 상당히 다양한 의견들을 심도 있게 토론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다수결을 통해서 저희가 합의에 이르는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적이고 또한 그 평등한 지위에서 서로 다양한 토론을 한 끝에 이러한 결론 내리신 거다. 뭐 이렇게 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상당히 어렵고 심도 있는 네. 토론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의미 있는 그런 결정을 한 데 있어서는 역사가 또 기억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제 저를 비롯한 몇 명의 좀 국민의힘 의원들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예. 그 내용까지는 아직 파악은 못 하셨을 것 같은데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면 대장동 그 사업과 관련해서 우선 그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가 있었는지, 또 이 수익 구조상의 어떤 특혜로 인해서 또한 성남시나 아니면 주민들이 또 손해를 입었는지, 뭐 이런 부분입니다. 뭐 대략적인 건 파악하고 계시죠? 그 PPT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감사 원법상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뭐 감사는 뭐 정당한 직무 감찰의 지금 대상이고요. 그 또한 뭐 이 성남 개발도시공사에 대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도 가능한 거죠, 이거는. 네, 가능합니다. 예. 지금 굉장히 많은 이제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있어서 한번 좀 보면서 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어떠한 좀 의혹 제기입니다. 이제 이 의혹 제기는 뭐 국민의 힘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550명의 그 대장동 주민들이 어제 공익감사 청구를 했고요. 그 중에 또 상당수는 원주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국민들의 소리에 무게감을 가지시고 좀 이 감사 청구서를 좀 봐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는 것이고요. 그 내용을 보면 2월 13일에 대장동 개발 이제 사업 공고를 했어요. 그리고 3월 26일에 사업 계획서를 이제 접수를 완료를 하고 만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렇게 그 성남의 뜰 그 하나은행 그 컨소시엄이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은 뭐냐면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통상 일주일 정도가 이제 걸린다는 것인데 이렇게 하루 만에 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오히려 신속한 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것은 좀 상식에 반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러한 하루 만에 접수 만료 이후에 바로 하루 만에 이루어진 이런 결정은 오히려 미리 누군가를 정해놓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그 대장동 주민들의 의혹 제기가 있습니다. 또한 그 내용을 보면 절대평가랑 이제 상대평가가 있는데요. 이런 그 두 개의 평가에 다 들어간 의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 특히 유동규 그 당시 그 권한대행의 측근이었던 정민용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이 절대평가, 상대평가에 들어갔다. 그래서 평가에서의 이러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지금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그 정당한 직무 감찰의 대상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그 공정하고 중립적인 그런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러한 그 PPT 보겠습니다. 또 이 이제 어떠한 그런 민간업자에게 큰 특혜를 주는 이제 이러한 계약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권한 대행님도 그동안에 언론을 통해서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언론을 통해서 예. 네, 보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떠한 그런 그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오히려 지금 화천대유나 천화동인 이렇게 이제 갔다. 또한 성남시 입장에서도 보면 1822억의 이러한 우선 수익 그 약정을 이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또 그 이익을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얻지 못했다. 이제 이게 오늘 그 신문에 나온 것인데요. 이제 민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처음 초안에 있다가 이게 삭제가 됐다. 7시간 만에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이 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민간 초과 이익 환수가 왜 안 들어갔냐 사실 이 부분이거든요. 주주협약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직무 감찰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특혜로 인해서 또 성남시가 오히려 손해를 보고 또 성남 시민들의 손해를 보는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감사를 정확히 하셔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다음 PPT는 요거는 이제 다음 그 사이에 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이거 원주민 땅을 지금 300만 원에 사고 새 땅은 1,700만 원에 팔았다. 뭐냐면 어제도 저도 그 원주민 분 네. 절규찬 이제 소리를 들었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분들은 결국 이제 대장동 개발이 돼서 오히려 대장동에서 쫓겨나신 거죠. 이게 뭐냐면 이게 우선적으로는 그 싸게 이제 수용이 됐고 그리고 그 권한대행께서도 좀 그 파악은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2018년에 그 국민권익위에서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오히려 이런 조성원가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그 분양을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러한 그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감정 가격으로 해서 본인들의 지금 수입으로는 도저히 이 분양 가격을 맞출 수가 없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 감사 청구의 내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살펴봐 보시고 정말 이 정확하고 공정한 이러한 좀 감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익감사 청구가 시작이 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그런 여러 가지 요건과 절차가 있습니다. 네, 그것을 확인하고 저희가